후보자의 딸이 조 후보자 딸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대학에 가는데 잘 써먹으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용이 아니어도 다 살만해야 됩니다. 용이 돼서 갈 사람 용 가라 그러고. 뭐라? 텔레비를 보다가 자리에서 조금 일어섰어. 조 후보자 딸은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에서 800만 원, 대학원에서 1200만 원. 공동학원을 둘러싼 사모펀드를 둘러싸고도 위장 이혼 아니냐는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양파 껍질 벗겨주시지. 청문회 해가지고 철저히 따져보자. 미니스터 오브 자스티스. 정의부 장관의 조국이다. 센터쿠쇼 강작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한 신상털기라며 맞서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는 여야 조국 청문회 두고 정면 충돌입니다. 자, 오늘은 강작들 최고의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박지원 의원,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그리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 후보자 딸이 대학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학가는 들끓고 있습니다. 제1저자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것도 인턴 2주 왔는데 평소에 조국이 말하는 정의와 진보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야. 자기 딸에게 물려주고 자기 가족에게 물려주고. 조국 후보자의 명확한 성명을 들어보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 쓰나미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명을 유지할 것인가?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이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현안 사업이 확정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8년간 해양경찰청 정비 수리창을 목포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KDI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발표를 해서 확정이 됐어요. 오, 축하합니다. 근데 의원님, 어쩌을까요? 조국 후보자. 어쩌을까요? 예. 왜 우리 태극기와 네네. 우리 조국이 이렇게 순환을 겪는지 네네. 저는 어짜요? 애국의 심정으로 네네.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일본에 가서 니카이 간사장하고 5시간 45분을 회담을 하고 왔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제가 갔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혼신의 노력을 바쳐서 우리의 여러 문제를 얘기를 했고 니카이 간사장은 주로 들으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간 교류는 하자. 뭐 좀 진전되고 또 수출 허가도 하고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 지소미아 네. 문제랄지 제가 이제 미국을 가려고 비자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미 대사관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 비자를 받고 참사관이 해리스 대사님과 그 공사님이 계시니까 차 한잔 시작한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1시간 10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미국도 특히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반대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를 지소미아 파기의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이란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임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정경두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했던 미국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이견을 시인한 발언입니다.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응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따라갔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지지해 오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직도 개혁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서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혹에 대한 사실들은 뭐 하도 방송이 뭐 하루 종일 내내 지금 그 이야기만 하니까 알 거라고 믿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패한 곳에는 정의라는 게 없어요. 또 정의가 없는 곳에는 진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후보가 그동안에 내내 정의를 부르짖고 진보를 부르짖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말하는 정의라는 거, 진보라는 거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임명곡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도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니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고 조국 자기 자신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한다면 지금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지명한 자리가 국무위원 법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표기하면 정의부 장관입니다. Minister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이것은 민주공화정을 운영하는 서방세계 어디에도 영어로는 다 Justice, 정의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의부라는 뜻은 뭔가 하면 정부 내의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파수꾼.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와 질서를 지키는 것. 거기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바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 질서와 체제를 지키는 정의부 장관의 조국이다. 아니올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과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의 논문 표절과 폴리페서 등의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새롭게 떠오른 의혹만 최소 4가지에 이르는데요. 자, 강적들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조 후보자의 딸 관련 논란입니다. 이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입니다.
신생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이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실험은 2002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됐는데 단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 37명과 정상 신생아 54명의 혈액이 추출됐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었던 조 씨가 실험에 참여하거나 관련 신생아 환자들의 난해한 의료 기록을 열람해 논문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거다 2년을 다녔지만 지금 그 논문의 제목도 이해 못할 거예요. 더욱이 의료인이 아닌 조 씨가 제1저자의 역할답게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거나 환자 의료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 시비가 일 수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2009년 7월쯤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고 8월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하기도 전에 발표 요지록에 이름이 올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발표 요지록은 7월에 발간됐는데 보통 한 달 전에 원고를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관련된 학회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데드라인 한 달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쇄 작업 들어가고. 공주대는 A 교수를 불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질책은 충분히 알고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윤도한 수석도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즉각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까지 열어 딸에게 특혜나 부정은 없었다며 어호에 나섰습니다. 가짜뉴스 청문회, 그리고 공안몰이 청문회, 가족 털기 청문회, 정쟁 반복 청문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한다면 저는 역시 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 가운데 제일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문제야말로 그래도 우리나라 이 시스템 가운데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정성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못 참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험악한데 그중에 한 댓글에 어떤 어머니가 올린 댓글이 있어요.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 자기 꿈 가지고 원하는 대학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밤새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방학 동안 맘 놓고 한번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며 또 때로는 아파가며 노력하는 모습 보면 엄마로서 정말 짠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저 만난 것 만들어주거나 응원의 말 한마디 들려주지만 큰 도움 주지 못하는 것 같기만 했습니다. 조국 당신의 딸을 보니 이 마음이 참 허무해지네요. 울 아들에게 미안하고. 이게 제가 보면은 이 지금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일련의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스카이캐슬에서 본 바로 그런 모습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이 그 안내를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목고를 나와서 고려대 환경학과를 나와서 또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특별한 자격을 특별한 방식으로 얻어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무시험 진학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지금 20대나 30대 또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 이걸 과연 그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 엄마의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제가 손자, 손녀가 6인데 막내가 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학 간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하는데 제가 이번 이 보도를 보고 또 지금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엄마의 그 소감을 보고 저도 가슴에 비수 같은 게 서리네,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약 800여 명이 모여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 입학처는! 주최 측은 노력한 학생들의 박탈감이 심각하다며 학교 측에 구체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서울대 재학생과 현직 로스쿨 교수 등 졸업생들도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1저자의 이름을 올린 건 특혜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후보가 평소에 뭐라고 했나 하면 제일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권력이나 돈 때문에 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건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사회는 이게 옳은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해 왔잖아요. 그런데 조국 후보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갔다. 그건 스펙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경력으로. 그러면 그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의학 전문지 논문에 제일 저자로 올리는 거 하면 제3 공동 저자를 올리는 걸 하면 그게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아는 인맥, 대학원 인맥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의 지위를 유지해 준 거니까 그거는 평소에 조국이 말하는 정의와 진보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야. 조 후보자는 과거 SNS를 통해 논문 표절을 비판하며 잠을 줄이며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생들을 생각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딸의 논문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인턴십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것에 어긋나는 사람을 정의에 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 그럼 나라가 안 되는 거지. 그 나라가 완전히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런 것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이 말이죠. 저 진보 쪽의 변호사라 이름이 높은 그 심평 변호사가 이번 이 사안을 두고 진보 기족이라는 평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게 진보 쪽에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외치면서 자신은 가장 강남의 그야말로 이게 최특권층이 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교수로 있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가치 논문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더라도 제일 저자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보통 이제 교신 저자나 책임 저자가 가장 그 논문을 제일 주도적으로 쓴 사람한테 주는 게 제일 저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것도 인턴 2주 왔는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미 주요한 실험은 그 전에 다 한 거예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한 것일 뿐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책임 저자인 교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 영어를 번역을 잘해서 제일 저자를 해줬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교수들 전체를 욕보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어 그거 문제를 간과하는데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가 신통치 않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리젝트해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여를 한 거예요. 기여도를 100% 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그럴 경우에 이제 1저자를 누구로 하는 거냐는 책임 저자가 결정을 하는 문제니까. 국내 186개 의학 관련 학회를 관장하는 대한의학회.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일저자가 된 기준이 합당한지 의심된다며 소속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에도 사실규명과 의학윤리의 정도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딸의 친권자로서 논문의 부정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의료인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허탈하다며 조 후보자와 딸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논문 써서 영문화할 때는 그 특별한 그 번역자들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감수도 외국인들한테 받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병리학에 대한 또는 의학에 대한 얼마나 전문 용어를 그 잘 알고 또 그것을 논문 형식의 글로 문장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서 그걸 아주 대단히 기여를 했다고 제1저자라고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교수가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얘를 대학에 좀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교수나 뭐 외국 대학에 가는 줄 알고 그런 모양인데 외국 대학에 가는데 잘 써먹으라고 제1저자로 해줬다는 거예요. 걔가 대학 가는데 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저자로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고대 아니 그래서 내가 사실 상당히 좀 실망했어요. 아니 거기 갈 거면은 뭐 여기 와서 난리를 쳤나 뭐 그런 생각이. 그리고 그 제1저자로 그렇게까지 얘를 봐주는 데는 뒤에서 그와 관련된 청탁이 없었겠느냐 하는 데 대한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모 기자가 방 밖에서 우연히 기자 통화를 하는 거 보니까 그 교수 부인하고 조국 후보자 부인이 한영 외교 동문 관계로 잘 아는 사이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인맥으로 연결되고 청탁의 구조라는 게 뻔히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2주간 인턴을 해서 작성된 논문, 그 논문의 질과 수준이 최소한으로 박사학위 수준 이상으로 학회지에도 실릴 그러한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2주 동안 만일 기껏했다 그러면 가서 실험기구 청소해 주거나 아니면 A4 용지에 무슨 타자를 보조해 주거나 이런 일인데 그게 주저자야. 논문 제목이 한자를 비교적 좀 아는 저도 외울 수가 없어요. 출산 전후 허혈성 뭐에 관한 영향. 논문 제목이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우리 외우지도 못해. 의의만 알겠습니다. 의의만. 출산 전후만 알겠는데. 나도 외우다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외워봐. 다 못 외웠는데 뭐 제목은 도저히 어려워서 내가 못 외우겠고 그런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교수가 그랬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간다고 그래서 일저자라도 올려주고 했는데 기껏 국내에 있는 고려대학 갈 정도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난리쳤냐고. 아니 그거 고려대 학생들이 발끈할 얘기인데. 발끈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네네. 국내에 있는 고대 가는데 뭐 이렇게 난리쳤냐고. 고대 출신. 그 이야기는 말하자면 고대를 지정한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간다 그래서 스펙이 올려줬는데 국내에 있는 대학 가려고 그렇게 난리쳤느냐 이 말이에요. 뭐 탈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평소에 조국 후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부모의 돈 권력에 의해서 자식들이 출세의 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탄하고 규탄하고 비판해 왔잖아요. 집이 부자인데 거기서 살아 잘 된 사람보다는 집이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키워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개인의 실력에 기초해서 계층과 계급이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님 말씀 좀 하시죠. 이제 좀 하시죠. 저는 말이죠. 네. 청문회를 열어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조국 후보는 저도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그러한 언론 보도를 보고 해명을 하면서 심지어 이건 가짜 뉴스다 하니까 제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형님 그 말은 안 맞는 게 청문회 아니 지난번에 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총리하고 장관들 둘이 세 사람 한꺼번에 낙마시킬 때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우리 여당 사람들이 나는 뭐 말 안 했지만 나는 전부터 아니 청문회는 열어봐야 될 것 아니야. 청문회 가서 해명은 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야당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무슨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걸 갖고 왜 청문회 가느냐. 청문회 가기 전에 그만둬야지. 그래서 결국 총리 장관 둘 세 사람 한꺼번에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시킨 얘기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저 원내 대표였고 그때 김태호 총리는 김해의 상공회의소 회장 박연차 회장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해서 우리 박영선 의원이 결정적인 사진을 보이겠다. 라고 했더니 스스로 낙마를 시켰죠. 아니, 그때 형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말하고 정반대라. 아니 내보고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청문회냐 뻔한 건데. 청문회 했잖아요. 청문회 못하고 그만뒀지. 왜? 청문회 했어. 청문회 하다 그만뒀지. 아니 하다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이게 청문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은 아니 그때는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고 그만둬라 그래놓고 지금은 뭐 청문회 해보고 그만둬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얼마나 대화하셨으면 지금 얘기하시겠어요. 해명을 들어보자 하는 거지. 아니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각도에서 청문회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이라는 거는 꼭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만이 하는 게 검증이 아니에요. 공직자로 나와 있으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언론이 묻고 있고 국민이 묻고 있는데 그거는 답변을 안 하고 청문회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조국 후보자 출근길마다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따님 논문이나 장학금 논란에 관련해서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조 후보자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성찰하겠습니다.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말하는 수용과 성찰이 곧 의혹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가짜뉴스 개탄스럽습니다. 청문회 다 밝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 조 후보자의 모든 답은 청문회로 끝이 납니다.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청문회 가면 국회의원들이 다 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요. 그리고 5분에서 추가 질문 해봤자 뭐 7, 8분 하는데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하기 바빠요. 그럼 답변하는 사람이 그 대충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질문을 짧게 하면 되잖아요. 질문 짧게 하면 답변을 오래 하면 자기 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국 청문회처럼 좀 짧게 질문하고 막 대답도 좀 청문회 짧게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는 거는 어떤 노림수가 있느냐 그러면 청문회 가서 해명하겠다 그러놓고 청문회 당일날 뭐 기억이 안 난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그게 아니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청문회 당일만 넘겨버리면 대통령 임명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청문회에서 9명을 낙마시켜 본 경험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야당 때 항상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언론과 국민과 청문위원이 삼위일체로 의혹을 제기하고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서 청문회 결과 거기에서 낙마를 시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진짜 딱 떨어지는 한 방의 증거 자료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의혹이 많다는 걸 알아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특히
그 딸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네. 그러나 청문회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이 황제 장학금 의혹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10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갤러리 개막식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머니와 나란히 기념 촬영을 합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는 당시 병원의 그림 넉 점을 기증했습니다. 당시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자 조 후보자 딸의 지도 교수였던 A씨도 옆에 자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개막식이 열리기 석 달 전쯤 1학기 성적 부족으로 유급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개막식 다음 해부터 지도 교수 A씨에게 6학기 연속으로 모두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산대는 해당 장학금이 대학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당시 조 씨의 지도 교수였던 A 교수가 만든 외부 장학회에서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면서 장학금 관련 의혹이 확산되자 지도 교수였던 A씨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A씨는 기증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일부에서 이거는 뭐 개인이 조성한 그건 교수시니까 제일 잘 알겠지. 개인이 조성한 장학금이니까 그건 뭐 장학금 조성한 분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공적으로 이 자선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베풀어서 공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동의해서 돈을 내놓은 거거든요. 돈을 내놓은 순간 이미 그건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도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폴리테스로서 학교에 피해를 줘서 저도 장학금을 좀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장학금을 내면 그거를 학교에서 운용을 하죠. 또 학과에서 운용을 하고. 그러면 그 기준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를 보면 실제로 이것은 뭐 공부를 잘해서 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갖고 면학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부하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유급한 학생들한테 줬다. 그런데 그 학생의 부모는 뭐 공개적으로 지금 그 등록된 재산만 50몇억 부잣집 자식들이다. 이걸 어떤 학생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투서 형식의 문건도 등장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 명의지만 구체적인 작성자나 어디에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꼭 물어봐달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딸의 입학 과정과 유급, 장학금을 받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A씨가 조국 후보자의 딸과 어머니를 챙기며 우호적 관계를 맺어 이미 병원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부산대 병원장 후보에서 탈락한 뒤 지난 6월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앞에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그것은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정말 이렇게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집약한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정면으로 대조되는 그리고 그거를 배신하는 사실 그 캐치프레이즈를 배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장학금에 대해서 민정수석 되기 전에 이런 걸 글러나게 놨어요. 학교의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 순대로 줄 일이 아니고 가정 형편, 경제 사정을 봐가면서 주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계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윤 총장이 지난달에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임명장을 받을 때 문 대통령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의 잣대를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온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 이 강적들이 나간 직후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하여금 적극 최선으로 지금 이 부분 수사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지켜볼 생각이야. 2016년 내 이제 1, 2학기 장학금 200만 원씩 나갔잖아요. 그 2016년도에 준 거는 공부를 너무 못하고 낙제를 해서 학교를 그만둘까 봐 격려하는 차원에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17년도 1, 2학기, 2018년도 1, 2학기 4번에 똑같이 200만 원씩 해갖고 전체 6번에 1,2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한 학생에게. 장학금이라는 건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가정이 아직 어렵거나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 2018년은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돈도 있고 가정도 어렵지 않고 그때 공부 못하면 야 너 공부 잘해라고 이야기해야지 돈 주고 공부 잘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전 세상에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어떻게 한 사람에게 3년을 내리 장학금을 줍니까? 그동안에 나누어 주면 6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 부산대 의대 교수가 의료원장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산대 양산병원 원장을 하신 분이고 지역에서는 상당한 그 의료인으로서의 자격과 역량은 갖춘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산 의료원장으로 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거든요. 부산 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원장은 다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하고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일이고요. 네. 조국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와 부산 의료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했던 A 교수. 국립병원 원장까지 지낸 그였지만 2주간 진행된 부산의료원 공모 절차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허탈한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끝나기 이전에 부산의료원에서 누구한테 내정적으로 다 선물카드 나오고 이러더라고. 이게 끝나기 전에 내가 또 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말이야. 미리 귀뜸받았던 대로 조 후보자 딸 지도교수가 최종 낙점되자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얘는 출신 역사만 좀 못하지. 내가 그 공부에 땄던 건 많은 수는 모르거든. 하진 않았겠다고 사실. 그냥 짜오치는 볼수 없네. 이에 대해 현 부산의료원장은 장학금을 준 대가로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추호도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순실이 딸 그 정유라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비판을 하고 진짜 이와에 대해서 취소되지 않게 취소가 이제 그런 것을 두고 볼 때 지금 시중에서는 많은 학부형들이 그 정유라하고 조국 후보 딸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대학 입학 과정 전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국 그 교수가 교수 시절에 이런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 갈 생각을 별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는 자기 딸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학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소위 말해서 진보의 논객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딸의 교육 문제는 그 어머니한테 다 일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근데 이 딸을 진학을 시키는 방식은 전형적인 강남의 이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그 진로를 선정을 해서 그걸 쭉 그리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인데 이공계를 보내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는 이 코스를 설정을 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보낸 것 아니냐. 그 기획된 그러니까 이 입시 안내였다 하는 것은 거의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일단 자녀들이 특목고를 다니면서 이 귀족 학교라고 하면서 그 특목고를 공격은 그건 왜 한 겁니까?
한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남자, 그것도 대단히 잘생긴 정의로운 남자가 이거 뭐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 전부 용되려고 하지 마라. 가재나 붕어, 깨구리로 살아도 행복하게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가지와 붕어와 깨구리로 살아도 된다고 해놓고 혼자 용이 되려고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어느 심리학자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국 씨의 그 성격에는 왕조 시대의 제왕적 무치 의식의 우월감, 다시 말하면 황제나 임금은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실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왕무치다. 민정수석 당시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조금이라도 공직사회에 대해서 속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최측근 민정수석이라면 김태우 수석한 파동이 났을 때 나는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말은 제 휘하에 김 수사관이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켜서 저도 도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책략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합니다. 연말에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자리에서 조금 일어섰어. 뭐라 그랬어? 뭐라? 책략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래가 아무도 나는 내 잘못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 산호맹 관련 일도 그게 산호맹 연구실장으로 남긴 글에는 이게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도 우리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는 걸림돌이고 그는 가짜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했어. 그거 보셨어요?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약간 농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주 묻어 있고 산호맹 활동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네. 그에 대해서 계속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동지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자식들의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냐? 이런 우월 의식을 가졌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포용해가지고 청문회 뭐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이렇게 가면 조국의 이 공직 생활의 말로도 나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아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네. 우리 사상인가 뭐 산호맹 그 조국 씨가 편집한 그 논문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지. 아주 혹독하게. 완전히 뭐 자본주의 앞잡이니 뭐 무슨 진보의 걸림돌인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했지. 우리 말은 안 들어도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조국 후보가 아까 저 박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심평 교수 있잖아요. 심평 교수는 조국 정무수석 때 대법관으로 추천한 분이에요. 그 심평 교수는 또 조국 후보를 외국 유학 갈 때 추천서를 써준 서울대학의 최대권 명예교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애제자로 여기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오늘 글에 보면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이제 니는 그만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최대건 교수의 글도 심평 교수의 글도 조국을 다 아끼는 사람이라 둘 다 엄청 그 사람들이 조국 보고 이제 그 자리에 내려올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우리는 뭐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말은 안 들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아끼는 교수의
스승의 말은 들어야 되는 게 그게 사람 아니요?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사모펀드 출자 의혹도 뜨겁습니다. 출자 약정금과 실납입금의 금액 차이가 커서 도덕적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펀드사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2016년에 설립된 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직원 3명 규모로 지난해만 9억 8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설립 이후 영업이익이 없던 터라 자본 잠식에 빠질 우려가 컸던 상황.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손익 개선서를 보면 코링크는 지난해 자산 수증 이익으로 53억 3,500만 원의 영업 외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이듬해 50억 넘는 돈이 생긴 겁니다. 자산 수증 이익은 대가 없이 증여받은 자산, 즉 공짜로 받은 돈을 말합니다. 투자해서 수익이 이렇게 가가지고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무상으로 그거를 누가 펀드 회사의 목적에 맞지도 않는 그 돈을 그렇게 거액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정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처남과 처조카들인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완벽한 조국 펀드였고 이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의 소지가 있어서 주 의원에 따르면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이 펀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처남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결국 사모펀드 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 일가인 셈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총괄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자는 진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청문회 때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사모펀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명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사모펀드라는 건 말 그대로 사인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걸 펀드로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49명까지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모펀드를 왜 했느냐. 다 여기 이제 공직에 계셔 보셨지만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거나 고위공직을 하면 백지신탁을 다 하잖아요, 주식을.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주식을 팔아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그 주식을 조국 수석도 팔아서 그 돈이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걸 민정세 수석이 된 2달 만에 이 그 사모펀드에 그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정을 무려 자기 재산보다도 많은 70몇 억의 돈을 약정을 하고 10억 5천만 원인가요? 자신과 부인과 2 자녀의 이름으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했겠느냐 하는 거에 보면은 대개 이 3가지 의문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맡겨놓은 그 운용사가 전혀 실적이 없는 운용사예요. 왜 그런 데를 하필이면 선택을 해서 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상당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 사모펀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조국 수석이 70몇 억을 약정을 했는데 그 정관에도 보면 1년 있다가 그 약정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조국 그 후보자하고 부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투자한 돈이 아이들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상속을 또는 증여를 편법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한 3가지 방향으로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선 부적절한 것은 보통 주식을 팔려고 하는 이유도 고위공직에 가면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면은 그 기업에 유리하게 어떤 정책을 펴거나 또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사모펀드도 기업이 결국은 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뭐 가로등 사업이라든지 광국공사와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는 관여를 안 하는 게 원래 주식 백지 신탁의 취지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그런 어떤 그 사모펀드에 수석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그걸 했다.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지요.
이 고위공직자로 취임하면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할 대상자가 198명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198명 중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수석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게 일종의 귀족계거든. 귀족계, 계모임, 귀족계. 자기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 소수가 금액이 제한 없이 돈을 모아가지고 위험한 데 투자를 해서 예상 외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인데, 이게 자본 잠식이 된 이 가로등 전멸기 회사에 이게 일부 투자를 해갖고 수익이 굉장히 올랐었어요. 그리고 오촌 조카가 명함에 이 투자 자문 회사, 펀드 회사의 사장이라고 행사하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국 펀드거든. 이게 이제 퍽 하면 퍽이라고, 이게 누구 거라는 거 대번에 알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위대한 착각은 내 이름이 안 드러나니까 괜찮겠지 하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위험한 짓을, 이게 지탄받을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적 무치의식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짓에 이 사람이 발을 디딘 거예요. 자본주의를 혁파해야 되고 재벌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정상, 좋게 말하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모펀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도 없어.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면 이렇게 흐를 수가 없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조국 수석이 확실히 그 사회주의자로부터 벗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짜라니까. 아니 이 사모펀드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의 가장 자본주의적 꽃이라 그러기는 가장 위험한 꽃이죠.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는 그러한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요. 충분히 해가지고 철저히 따져보자. 그럼 어떻게 조 후보자의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믿고 안 믿고 그것이 문제 아니죠. 지금 보도된 것도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딸 입시와 논문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지금 검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서 조국 후보자도 납득을 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지, 지금 이 의혹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몰려든 취재진 앞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준비된 입장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3분 동안 이어진 발표에선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발표 직후 취재진의 사과 표현이 없다는 지적과 딸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한 해명 요구가 빗발쳤지만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2년간 6차례 이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직 후보자 배제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마련돼 맞춤형 셀프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인 정모 씨는 2년 전 이 집을 3억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주자 카드에는 조 씨와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이 집의 전 남편이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에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이 빌라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씨 소유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한 아들의 전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조국 후보는 1999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8살 딸 진학을 위해 서울 강남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자신도 시인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인사배제 7대 기준에는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만 규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정수석 되기 전에 조국 수석이 네. 고위공직자에 취임할 사람들의 위장 전입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이거야말로 서민들의 염량 지르는 행태고 이런 글을 본인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글을 쓸 때에 공직에는 나갈 생각을 안 했던가 봐.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도 이 단계에서 그때 나는 왜 어떤 심정에서 글을 썼고 이런 걸 스스로 밝혀야 되는데 밝힐 것 같지도 않고 또 청문회 가봐야 책략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 한마디로 전부 말을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정말 조금 씁쓸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팽배한 이게 그 위선의 문제를 한 차원에서 또 드러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꼭 뭐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왜냐하면 이 위장 전입 문제는 이 청문회에 올라온 분들 가운데 이 위장 전입하는 한두 건 없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개 그 위장 전입도 두 가지가 제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하나는 애들 교육 때문에라고 하는지만 그 애들 교육이라는 게 주로 강남에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위해서 한 거. 이 위장 전입이 이제 제일 문제였던 거고.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을 해놨어요. 근데 그 한마디씩을 할 때 보통 자신이 어떤 행동을 그렇게 했으면 말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장전입이 있는데 위장전입한 사람 보고 맹모 삼천지겨 거론도 하지 마라 그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는 거기서 이런 의식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아까 제왕무치라고 하셨지만 아주 높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쪽에 다 이게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조그만 티끌 같은 그런 어떤 실수들은 다 용납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다 문제가 되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의식이 표출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번에 나온 사안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거꾸로 미리 말을 해놓고 자기 행동은 다르고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게 저는 좀 참 씁쓸한 거죠. 비판에 앞서서. 조국 후보자의 지금 심경을 좀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보시죠, 의원님. 글쎄요, 뭐 저는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장 전입 이 문제는 6번이라는 게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자기가 과거 비난한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판단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의혹들이 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이것을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글쎄요. 그 모든 것이 네네. 제가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고 또 지금도 현재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적임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언론과 국민과 야당 청문위원들의 의거에서 제기됐다고 하면은 또 본인이나 청와대에서 그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그러나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청문위원들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지 지금 제가 사실 여부를 모르는 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은 조국 후보자가 쉽게 사퇴하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여권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빨리 사퇴를 시켜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터져 나온 사안들의 이 성격을 볼 때는 이게 민심을 추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청문회를 거치면서 사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개 보면 처음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권에서는 항상 변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다. 또 이렇게 변호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이제 사안들이 좀 부적절한 사안이 나오더라도 대충 그 수준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면은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곡점이 뭐냐면 민심이 확 돌아서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변곡점을 넘겼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여론조사상에서 지지층의 여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층의 핵심이 바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세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20대에서 40대까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의 가치인데 그 공정의 가치에 위배되는 사안들이 계속 터지고 그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봤자 그거는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사안들이에요. 이미 민심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그 후보자를 끝까지 만약에 유지하고 강행을 한다. 그럼 그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변곡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국 파동이 이렇게 된 데의 책임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선서하고 한 얘기 중에 내 반대편에서 나를 비판한 사람 가운데도 책임자를 찾아서 상고초려해서 사람을 쓰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상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수시로 국민에게 이걸 용서를 빌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켰다 그러면 지금 조국 파동이 안 나오지. 네. 조국 같은 사람 민정수석을 안 썼고 그걸 썼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쓰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주말에서부터 오늘까지 국민들 염장 지르는 이 아주 불쾌한 뉴스에 말이야. 이게 나만 하더라도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2짜리 이 손자 손녀 둘이 있는데 말이야 얘들부터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 할아버지가 얘들 어떻게 바라다 보나 전화하기도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시라. 나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하겠다고 한다면 조국 수석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조국 수석을 임명하고 나면 앞으로 나머지 임기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이다, 진보다, 공정이다, 정의다, 적폐다, 부패다 이런 말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까 근영님들 이야기했지만은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팀이 그동안에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까? 윤석열 총장도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무슨 개혁이라는 것에 검찰의 신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조국보다 잡아가서 수사해야 돼. 그래야 윤석열 검찰총장도 진짜 살아있는 권력도 안 봐주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만약에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다 똑같이 가짜. 정의도 가짜고. 네네. 네 말씀하시죠. 그게 철학이 가짜란 말이에요. 제 말 좀 들어봐. 예, 이제 듣겠습니다. 제가 가장
그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떠한 권력도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정치에서는 경제에서는 어떠한 권력도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 하는 게 제가 즐겨 쓰는 말이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심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나 거듭 본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이루어져서 공격도 하고 또 해명도 해서 국민이 판단하고 청문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하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하면서 법정 시일이 아닌 9월 2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아침회의. 이해찬 대표가 조국 후보자 논란을 사과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펀드와 학교법인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당은 국민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자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재산 사회 환원 입장에 비리 불법 의혹을 기부라는 포장지로 감춰보겠다는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청문 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은 청문회를 못할 수도 있다. 청문회를 자꾸 미루는 게 야당한테도 좋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아니, 자꾸 청문회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조국 후보자 문제가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매일 이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안들 자체가 계속 민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민심이 현재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이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사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죠. 이런 점도 약간 있죠. 야당이 청문회를 미루는 거는 청문회 해봤자 어차피 임명할 건데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의혹을 다 언론을 통해서 검증하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어차피 청문회하고 나면 임명할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 그렇게 그 청문회 왜 하냐 이거지. 그렇게 패배적 사고를 하면서 이러한 검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니 형님 그건 패배적인 게 과거에 아니고 우리 이 장관이 집권 세력일 때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얼마나 결정적인 걸 많이 내놨잖아요.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천성만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같이 그 제공자와 해외 나가서 쇼핑한 영수증을 구했는가 하면은 그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본인은 교회에서 청첩장도 발부하지 않고 조용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청첩장과 그 장소는 교회는 맞아요. 워커힐 W 호텔 우리나라 최고 화려한 결혼식을 시켰고 청첩장을 받고 다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들이대니까 제가 또 발표도 안 했어요. 발표 안 했는데 당시 김경환 장관이 저하고 전화 통화한 지 2시간 만에 사퇴를 시키더라고요. 한국당이 그런 결정적인 것을 내놓고 사퇴를 시키든지 최소한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했으면은 국회도 법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하게 돼 있으면은 해야지. 저는 8월 30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겨가지고 9월 2일 날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참 그 바보스러운 전략을 쓰고 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키는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바른미래당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고 하면 청문회 보이콧하겠다
하고 강공을 해두는 것이 좋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내놓고 모든 바람을 막게 하니까 해명을 해도 아니라 하고 자꾸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커지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한국당이 이렇게 결정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은 청문회를 해서 탁 내라 이거죠. 자꾸 결정적 한 방, 무슨 사진 한 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결정적 한 방은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산호맹에 관여했고 아직도 그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김태우 사건 때 자기가 휘하에 있었고 자기도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그 새롭게 인사청문회 청서가 온 이후에 딸에 관한 문제, 동생과 부인에 관한 그거 한 방 한 방이지 다. 뭐 더 이상 무슨 한 방이 필요하냐 이거. 아니 선배님, 산호맹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이재호 장관도 장관 못하고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산호맹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받아서 유죄 판결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사면 복권됐고 국제 엠네스티에서 조국 후보자를 양심수로 선정도 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회색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저는 공개적으로 내가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산호명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반성하면 되는 일이에요. 형님 말씀이 네.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씀이요. 청문회가 결정적인 한 발 내면 전에도 그랬고 그만둘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장관 임명하는 경우를 보세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한 방이 없었습니까? 거짓말한 거. 박영선 장관 한 방이 없었습니까? 김현철 장관은 한 방이 없었습니까? 청문회 가기 전에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완전히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 마나 임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조국 후보자는 이미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비석 같은 것을 전부 찍어다가 아버지가 손자를 있는데 그 이혼 거기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리고 그게 미성년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말만 해야지. 그 실명으로 그런 것을 공개하면은 이건 가족 파괴죠. 나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걔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형님 그러니까 저는 맞는데 조국 수석 본인이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러한 것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비석 문제. 나도 그것도 나도 보고 저 비석까지 사진 찍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당으로서는 이것이 위장 이혼이라는 것을 밝혀낼 확증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밖에 없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 비석에 동양의 미덕으로 아버님이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는 그러면 이혼녀 했으니까 외톨박이가 돼야 되나요? 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도 집안의 풍속은 이혼한 사람은 비석에 올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경북 지역의 풍속 우리 보세요. 전라도 풍속에도 거의 옛날에는 여자들도 딸들은 비석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2013년에 우리 아버님이 죽은 비석에 저는 딸만 둘이기 때문에 지금 낚이셨어요. 저 여러 의혹에도 조 후보자는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는데요. 청와대 역시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보통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자신이 아끼는 후보를 낙마를 시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게 정권이 잘못하면 여기서 완전히 밀려갖고 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피해의식과 공포의식이 집권 세력 내부에는 상당히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조국 후보자처럼 이 정권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인물을 쉽게 낙마시킬 결정을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결정을 계속 미뤄서 지금 이 민심의 그 파도가 일정한 변곡점을 지나서 확 몰아치면 앞에 빨리 막아야 될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될 일을 호미도 못 막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7세기의 당태종이 중년에 통치 기간 내 위징이라는 신함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가.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나에게는 3가지 거울이 있는데 하나는 구리 거울에 비춰서 내 의관의 정제된지를 보고 역사책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고 사람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당장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라고 비춰보는 그 거울 위증이 이제 없어졌다.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춰볼 사람의 거울이 없다 이게. 그 지금 그 거울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게. 저도 이 인사청문회 간 분들이 몇 분 낙마하는 과정들을 봤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 이 후보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바뀝니다. 결국 여당 내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내년 선거를 생각해서 그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은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그 후보자도 아주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꺾이게 되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위 정의당이 뭐 데스노트를 갖고 있다 이러지만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그런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에서 내놓은 팩트브리핑은 자유한국당이 유포한 가짜뉴스다, 마녀 사냥이라며 일말의 제대로 된 반박이라도 기대했던 이들을 한 번 더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반자유한국당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그렇구나 할 줄 아셨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편가르게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정당만의 특기는 아닌 듯합니다. 조국 장관 후보가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인사가 맞는지 대통령과 후보자 본인은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청문회에서 강력한 우군이 돼야 될 때에서도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후보자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 시점, 그 변곡점을 조금 넘어서고 있다고 봐요. 정치인은요, 박싱 선수입니다. 남을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이 얻어맞고 다운을 안 해야 돼요.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에요. 민심의 흐름을 어떤 권력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봐야 돼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우리 강적들께서 5자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뭐 다른 말 할 것 없이 씁쓸합니다. 네. 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깨끗한 해명. 깨끗한 해명. 네. 내려오세요. 제일 강하셨어요. 예, 변호사님. 조국 수석이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세요. 5자로 하시라니까요. 미래를 통찰, 미래 통찰 혀. 통찰혀. 미래 통찰혀.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깨끗한 해명이 필요하다. 청문회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제일 먼저 조국 후보부터 자진 사퇴시키십시오. 야당이 제대로 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이 민심의 이 파도에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안 취했으면 좋겠습니다.